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는 2.5%가량 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와 통화 정책의 비둘기파적인 기조가 감지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증시에 밀려들어온 펀드 자금은 62억 달러로 11주 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방향성은 기업 실적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넷플릭스 등이 1분기 성적표를 내놓는데요.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정부 셧다운 이슈는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제유가가 10거래일 만에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9% 하락으로 51달러 59센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하지만 무역협상 낙관론, 원유 생산량 감축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간으로는 7.6%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화웨이 보이콧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 한복판에서 화웨이 간부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화웨이는 즉각 해당 직원을 해고하면서 자사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럽이 화웨이의 최대 해외 시장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앞으로도 커질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해피 뉴 이어 한 게 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세 번째 주입니다.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새해부터 이슈가 산적해 있는데요. 뭐 셧다운 이슈, 화웨이 이슈, 그리고 실적 시즌까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 산적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글로벌랩을 치셔도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요,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2%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2.4%, 그리고 나스닥은 3.4%가량 크게 올랐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의 방향성,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 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주들, 대마불사 금융주들,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나오고요. 또 넷플릭스도 1분기 실적을 또 발표를 합니다. 또 이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정부 셧다운 이슈도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정치권 이슈가 증시에는 어떤 리스크로 다가올지도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02%가량 소폭 내렸고요. S&P 500도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0.2%가량 소폭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크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플루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드릴, 화학약품, 그리고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무려 95%, 10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터프빌트라는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47% 넘게 올랐습니다. 공구, 톱 등을 터프빌트라는 브랜드로 내놓는 그런 회사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모시엔인데요. 36%가량 올랐습니다. 기업 대상, 정밀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본사는 좀 중국에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48센트의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중동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장이 열리기 때문에 주말 동안의 재료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시장이죠. 거의 뉴욕 증시랑 비슷하게 거의 변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지수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지수는 0.4%, 0.3%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사우디 타다울 지수만이 1%가량 플러스권에서 엇갈린 흐름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벤치마크, MSCI 한국 지수 살펴봅니다. 소폭 내렸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뉴욕 증시도 0.1%가량 내렸는데 MSCI 한국 지수도 0.1%가량 하락하면서 59달러 8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FTSE 한국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FTSE 한국 지수는 소폭 올랐는데요. 거의 변화 없었지만 0.03%가량 오르면서 20달러 7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풋콜 레시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풋이 더 컸습니다. 올 초에 이 숏 커버링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지난 5거래일 동안은 연속으로 계속해서 콜장이 이어졌었는데요. 하지만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에는 풋 비율이 조금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270만 계약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가봅니다.
네, 주간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좀 쉬어가는 금요일이었는데요. 미국 증시 흐름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자, 다우지수 0.02%,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셧다운 이슈가 좀 장기화되고 있죠. 최장기간의 셧다운과 좀 타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셧다운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또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한 상태죠.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좀 순항 중인 가운데 이슈들이 좀 중첩이 되면서 약세권에 머물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좀 낙폭이 큰데요. 0.2% 낙폭 크게 줄이지 못하면서 6,900선에서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보시죠. 유럽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시장은 이번 주 15일 브렉시트 합의안과 관련된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금요일장에서 이런 부분들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유로스톡스 지수 0.18% 하락했고요. 독일은 0.31%의 약세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프랑스 지수 0.5% 4,781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를 보시죠. 금요일장에서 아시아 증시는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피 지수 12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2075선을 가리키고요. 일본 엔화 약세 흐름 보이면서 수출주 중심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0.97%, 1%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만 선을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지난주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담에 이어서 장관급 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무르익으면서 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펀더멘탈이나 이런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 한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2018년 4분기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좀 우려감으로 작용하기도 있는데 그와 덧붙여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죠. 중국 종합상하이지수는 0.74%, 다소간 관망세가 일었지만 역시 좀 강세에서 마무리하고요. 최근에 홍콩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개월 내 최고치 기록하는데요. 26,000선까지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는국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부진한 흐름과 소폭의 약세, 소폭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의 움직임, 주 후반으로 가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약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중동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특히나 시장의 움직임 좀 방향성을 가늠하기에는 이번 주 좀 관망세를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중동지수는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국가들 눈에 띄고요. 사우디는 1%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시장 지표들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약세로 마무리하는 흐름이었습니다. 8거래일 내 가장 낮은 수치 기록하면서 1,116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원 이상 하락하면서 0.17% 하락했습니다. 1,116원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달러가 다소 약세 국면에 들어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달러 인덱스도 95.37 기록하고요. 달러엔, 달러 유로 등락을 소폭씩 보이면서 금요일장 마무리했습니다. 유가 보시겠습니다. 1월 들어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은 바로 유가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42.53달러 찍을 때 가장 약세권에서 머물렀었는데요.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의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죠. 10거래일 만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WTI 51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1.9% 하락하고요. 브렌트유 60달러까지 올라섰는데요. 일단은 1.95% 하락하면서 금요일장 마무리했습니다. 귀금속 관련해서 함께 보시죠. 달러 약세 그리고 증시까지 금요일장에서는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금 가격 올랐습니다. 1,287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0.1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좀 향방이 좀 주목이 됩니다. 저항권이 1,300달러 안팎에서의 흐름을 조금 주시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징주들 함께 하시죠.
미국의 셧다운이 최장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월가는 그래도 금요일장을 차분하게 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심중에는 여러 가지 계산기가 이제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탱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게 바로 월가 전문가들의 공통된 컨센서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미국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애와 증의 종목입니다. 대한민국 백수들은 이거를 갓플릭스라고 부르는 진짜 이것만 있으면 집 밖에 나갈 생각이 전혀 안 드는 훌륭한 이제 회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게 작년 6월 18일 날 사상 최고가가 411달러까지 갔다가 바로 5개월 만인 12월 16일 날 246달러까지 거의 반토막으로 또 내리꽂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년에 증권사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이 넷플릭스 사라고 추천받아서 들어갔던 분들 대부분 아직까지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되는데,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라이징 스타를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대형 종목들의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를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로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다. 바로 이런 동기부여가 있는 거죠. 어쨌든 UBS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그다음에 목표가는 400달러에서 410달러로 한 편 더 높여 잡았습니다.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업계 내에 경쟁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캐시플로우를 봤을 때 한 8억 5,900만 달러 정도 지난 3분기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3분기 기준인데 가입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억 3,700만 명. 대단한 거죠. 미국만 5,600만 명인데 가구당 이제 사람이 한 3명 정도 산다고 했을 때 거의 미국 인구가 3억 1,000만 정도 넘으니까 두 집 중에 2.5집 중에 한 집은 이 넷플릭스를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과 아프리카 TV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OTT, 오버더톱 이 인터넷 TV 시장에서는 득실 중에서 좀 실이 더 클 수 있다. 넷플릭스가 워낙에 과감한 영토 확장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어쨌든 337달러 59센트의 장을 마감했고 UBS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 이후에 3.98%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목표 주가까지는 조금 여유가 남아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스타벅스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내려잡으면서 기대감도 조금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캐런 홀트하우스는 당연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애플 우려가 시장에 지금 퍼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지표도 지난 11월 수출입 증가율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런 걸 감안하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결국은 소비주 스타벅스에도 부분적으로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고 봤고, 게다가 또 브랜드가 미국 브랜드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 여기다 또 좀 가중 처벌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인 거죠. 목표 주가를 75달러에서 68달러로 하향을 했고요. 참 스타벅스 중국에 지금 매장 수가 3,600개라는데 향후 4년 동안 2배로 늘린다고 그래요. 참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내 연결 종목으로는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하고 스타벅스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스타벅스 코리아 설립했고, 요걸 따라가는 2위 마켓시어가 CJ 푸드빌의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뽑아놨습니다. 스타벅스 어쨌든 골드만삭스의 잔소리에 0.7% 하락 마감했네요. 세 번째 종목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미국의 어떤 대표적인 제네럴한 자동차 회사 제네럴 모터스가 되겠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정부의 구제 자금이 투입되면서 거벌먼 모터스, 우리로 치면 정부미 같은 정부차라는 오명도 얻었었는데 요즘에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신기술하고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거 이런 이제 신기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버킹엄 리서치에서는 제네럴 모터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가를 34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 관련 우려를 좀 감안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는 글쎄요, 중국 매출 비중이 좀 적어서 오히려 이럴 때는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3분기 같은 경우 기준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16% 언더 오버 정도 되는데, 어쨌든 2002년도에 중국 진출한 이후에 누적으로 1,000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는 사드하고 중국 내 자동차 브랜드들이 약진하면서 재작년에 31% 급감했던 판매량이 작년에 겨우 0.6% 정도 증가를 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갈 길이 역시 먼 상황인데요. 어쨌든 중국
내수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 거기다가 이제 또 해외 수입차에 대한 관세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외산차 자동차 업계들의 주가가 익스포저가 이제 조금 많이 정리가 되고 있고 이 정도면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주가에 많이 반영이 충분히 돼 있다. 이런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 상향 세 종목 그리고 변경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